안녕하세요. 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로원TV의 이상혁 변호사입니다. 종전 영상에서 저와 함께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해봤는데요.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와 함께 채권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예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와 예금 채권이 아닌 일반 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 두 가지를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권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채권 가압류 신청서 양식이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 하는 법률지원센터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검색을 해주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사이트가 검색이 되는데 이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법률 서식을 검색할 수 있는 하나의 사이트가 검색이 되는데 여기에다 우린 채권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할 것이기 때문에 채권 가압류 신청서라고 입력해 줍니다. 우리는 보전처분으로서 채권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 중에 보전처분, 채권 가압류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표적으로 검색된 것은 이 세 가지지만 여러 가지 양식들은 이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추가적으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양식을 다운받아서 이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 세 번째 양식을 이용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된 신청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는 하나의 팝업 창이 나오게 되는데 한글 다운로드를 눌러줍니다. 다운받은 파일을 열어주시면 이렇게 채권 가압류 신청서 양식이 보이게 되는데 우리는 이 양식을 이용해서 내용을 바꿔서 우리에게 맞는 내용으로 변경해서 채권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운받은 서식에서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나의 사정에 맞게 채워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로 필요 없는 내용들을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의 사정에 맞게 변경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저는 채권자로 홍길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소를 임의적으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는 유선 전화번호나 핸드폰 번호, 알고 있는 번호를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팩스 번호나 전자우편 주소를 알고 있다면 역시 기재해 주시면 되겠고 저는 저에게 돈을 주어야 될 채무자를 김갑순이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소도 임의적으로 만들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주소는 생략하고요. 역시 전화번호도 유선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아무거나 적어주시면 되겠죠. 역시 팩스 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안다면 그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첫 번째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할 예정인데요. 즉, 이 채무자 김갑순이 임대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보증금 반환 채권, 즉 김갑순이 임차인이겠죠.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그 보증금 반환 채권을 이 김갑순의 채권자인 홍길동이 가압류를 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작성할 것인데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제3채무자는 누구죠? 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죠. 그러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는 이 임대인이 되겠죠. 그리고 채무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되겠죠. 따라서 이 제3채무자에는 김갑순의 임대인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돌려받는 돈이죠. 그렇다면 임대차 보증금을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돌려줄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임대인이죠. 그럼 이에 대해서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돈을 돌려받을 권한을 가진 사람은 누구죠? 임차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임대인은 채무자가 되는 것이고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임차인은 채권자가 되겠죠. 그런데 이 임차인이 누군가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임차인에 대해서 채권자가 있다면 이 임차인의 채권자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당연히 채무자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면 이 임차인의 채무자, 즉 채무자의 채무자니까 임대인은 제3채무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 내용을 기초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채권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할 건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채권 가압류 신청에서는 제3채무자는 임대인이 된다 그랬죠. 따라서 채무자 긴갑순에 임대인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름을 이 대안으로 임의적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운받은 서식은 임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에 맞춰서 변경해 주시면 되는데 주소도 임의적으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주소는 생략하고요. 역시 밑에 내용을 지워주시고 우리의 사정에 맞게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전화번호를 안다면 임대인의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팩스 번호나 전자우편 주소를 안다면 그 내용을 역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은 결국 어떤 내용이냐? 임차인인 채무자 긴갑순이 자신의 임대인인 이대안에 대해서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돌려받을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이 채무자 긴갑순의 채권자인 홍길동이 미리 보전 처분으로서 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압류해 놓겠다. 이 신청서 내용이 되겠죠. 그럼 이어서 그 내용에 맞춰서 그 밑에 내용들을 채워주시면 될 텐데, 먼저 청구 채권의 표시. 이 내용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임의적으로 1,000만 원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 맞춰서 이 1,000만 원이 발생하게 된 요지를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저는 채권자인 이 홍길동이 채무자인 긴갑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 채권을 기초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손해배상 채권 간단하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결국에는 이 긴갑순이 이대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보증금 반환 채권 그 내용이 될 텐데, 이 내용은 주소부터 자세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별지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별지는 하나만 쓸 거니까요.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취지는 그대로 놓으시면 되는데, 여기도 제일 목록이 아니라 별지 목록, 이 내용만 고쳐주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신청 원인이 중요한데요. 이 신청 원인은 제가 종전 시간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한 적이 있었죠. 그때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피보전 권리의 존재, 두 번째는 보전의 필요성, 그리고 세 번째는 담보 제공에 관한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도 똑같이 그 3가지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게 간단하게 적혀있긴 하지만 이 내용을 우리의 사정에 맞게 자세히 바꿔주면 되겠죠. 이 양식에 나와 있는 내용은 임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될 텐데, 결국 가압류 신청서의 신청 원인이라는 것은 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채권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될 건데요. 저는 이 가압류 신청서의 어떤 청구 채권의 요지를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 채권이라고 기재했기 때문에, 결국 이 홍길동 씨가 긴갑순 씨한테 가지게 된 이 손해배상 채권이 어떠한 연유로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좀 더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피보전 권리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손해배상 채권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간단하게,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적지는 않지만 그 요지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는 예를 들어서 2021년 3월 12일 채무자가 운행하던 차량에 부딪혀 크게 상처를 입게 되었고, 그에 대한 치료비로 1,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사건 발생 이후 현재까지도 그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이유로 형사 고소하였고, 채무자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정도 기재해 주시면 되겠죠.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 채권이 이러한 이유로 발생되었다. 그 내용을 기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본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소명 자료로 증거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지난 시간에 왜 소명 방법이고 왜 소갑이라고 쓰는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치료비로 1,000만 원이 들었다면 예를 들어서요, 소갑제 1호증이라고 기재를 하시고 1,000만 원이 들어간 영수증들을 병원비 영수증이죠.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될 것이고 첨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형사고소에서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선고받았다면 여기다가도 소갑제 2호증으로 판결문 이렇게 해서 증거자료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증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겠죠, 법원에. 그래서 여기도 예를 들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해 주셔야 될 텐데, 예를 들어 채무자는 2020년 1월 25일자로 서울시 서초구, 아까 서초동이었죠? 서초동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데, 채권자가 확인하여 보니 위 주소지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와의 사이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분명합니다. 뭐 이 정도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결국 이 내용은 뭐냐면, 내가 채무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압류할 건데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인해 보니까 그 주소지가 채무자 소유가 아니더라. 그러니까 결국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형태가 타인 소유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거니까 이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분명하다. 이 내용인 거죠. 사실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죠. 타인의 뭐 주거 상태라든지 임대차 어떤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 통상적이잖아요. 그래서 가압류 신청은 보전 소송이고, 그리고 그 증명 방법이 소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분명하다는 어떤 추측되는 내용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주소지가 뭐 채권자가 확인해 보니까 채무자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떤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은 붙여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갑재 사모증으로 그 채무자 거주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첨부해 주시면 좋겠죠. 그렇다면 그 주소지가 채무자 소유가 아닌 게 확인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채무자의 어떤 임대차 계약의 내용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추가적인 내용으로 다만 채권자로서는 임대차 보증금 액수, 계약 기간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이 정도를 첨언해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 보존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은 지금 내가 채권가압류 신청을 해서 채권가압류 신청을 인용받아야 될 그 이유를 기재해 주시면 될 텐데요. 이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쓰셔도 될 텐데 구체적인 사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일부만 내용을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대의변제에 기초한 구상금 채권, 우리는 손해배상 채권이죠. 이 부분 바꿔주시면 되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위 1항에서 기재한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데다가 이 내용 확인한 바가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없다면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다가 채권자가 확인한 바로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이외의 재산은 거의 없는 상황이므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 소송에 있어서 승소 판결을 얻는다 하더라도 집행불능의 상태가 예상되는 바, 승소 후에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이의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기재해 주시면 되겠죠. 이 내용은 그대로 기재하시면 될 거고, 지난 시간에 봤던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서도 이 내용이 들어갔었죠. 다음으로 담보 제공에 관한 의견인데요. 이 담보 제공에 관한 의견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담보를 제공하기는 해야 될 텐데, 현금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되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좀 부담이 덜하게 보증보험증권으로 이 담보를 가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이죠. 따라서 종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담보 제공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현금으로 공탁하라고 담보 제공 명령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기재하시는 게 가압류 신청을 함에 있어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간단하게 기재하기보다는 내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 지금 현금으로는 담보 제공하기 어려우니까 보증보험 증권으로 가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의견을 좀 자세하게 적는 게 좋겠죠. 그래서 종전 시간에 저희가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할 때 적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적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보면 예를 들어서예요. 현재 코로나 등의 경제적 악화 및 이 사건의 경우에는 치료비로 이미 많은 돈을 소비하여 채권자의 경제적 사정이 현금으로 담보 제공을 하기에는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 신청 취지와 같은 결정과 동시에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주식회사 발행에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서 공탁금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기재하시면 되겠죠. 결국 그 내용은 뭐 이 사정에 맞게 기재하시면 되는데, 현재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고 이미 내가 치료비로, 이 사건 때문에 치료비로 돈을 많이 소비해서 지금 채권자가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렵다, 그래서 현금으로 담보 제공을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뭐 지금 내가 신청하는 이 신청 취지를 받아준과 동시에 그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하는 부분을 현금 공탁이 아니라 보증보험 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그 문서로서 뭐 공탁금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요 내용인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채권가압류 신청에 있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골자는 이미 다 작성이 되었습니다. 자, 피보전 권리의 존재와 임대차 보증금의 존재, 그리고 보전의 필요성, 그리고 담보 제공에 관한 의견까지 전부 다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명 방법으로는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적었던 내용들을 그대로 옮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소갑제 1호증으로 병원비 영수증이 있었고요. 그리고 소갑제 2호증으로 판결문이 있었죠. 그리고 소갑제 3호증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있었죠. 소갑제 3호증. 그리고 소갑제 3호증까지 소명 방법은 다 기재했습니다. 그리고 첨부 서류로는 이 소명 방법을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압류 신청에는 반드시 가압류 신청 진술서가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압류 신청 진술서는 채권 가압류 신청과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모두 동일한데 그 작성하는 방법은 종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할 때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가압류 신청에 관한 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채무자 주소지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채무자 주소지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소명 방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굳이 첨부 서류에는 똑같은 내용을 적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채권 가압류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시면서 납부한 송달료에 대한 납부서를 첨부해 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채권 가압류 신청서를 접수하시는 날짜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9월 15일이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채권자의 이름을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옆에는 뭐 기명 날인이나 아니면 보통 도장을 찍으니까요, 도장 찍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자의 주소지 법원에 접수하시는 게 편하겠죠? 의정부 관할이 있으니까요. 지금 채권자 홍길동의 주소지가 아까 일산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 접수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성할 것이 하나가 더 남았죠. 그것이 뭐냐면 아까 앞에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그 내용이 길다고 해서 별지 목록으로 뺐었죠. 사실 그 내용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그 내용인 것인데, 그 내용을 이 별지 목록에 기재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별지 양식도 이 다운받은 양식에 들어있으니까 그 내용을 우리 사정에 맞게 변경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별지에 번호를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1번을 지워주시고 필요 없는 내용을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서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뭐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의 금액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1,000만 원이었죠. 1,000만 원이라고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 내용은 별게 없죠. 결국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대한 뭐 이건 부동산 주소지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지금 저는 임의적으로 기재했으니까 그렇지 원래는 뒤에 번지수가 있겠죠. 채무자와 제3채무자 간 임대차 계약에 기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중 뭐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이 얼마일지 알 수가 없죠. 넘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청구하고자 하는 이 금액 있죠. 이 금액, 위 청구 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끝에다가 끝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잘 모르시겠으면 지금 제가 적으신 이 내용을 그대로 그냥 붙여쓰기 한다 생각하시고 똑같이 기재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내용이라는 것이 크게 다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뭐 똑같이 쓰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다만 이 주소지하고 여기 금액 부분은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다 바뀌겠죠. 그래서 이 내용만 빼고는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압류 신청 진술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이 가압류 신청 진술서 작성 방법은 종전 영상에서 그 작성 방법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 가압류 신청 진술서는 큰 게 아니죠. 결국 이 가압류 신청을 함에 있어서 그 요지가 무엇인지 해당되는 내용을 체크만 해주시고 간단하게 답변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채권 가압류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인적사항을 적어주시고요. 이거 빼먹었는데 각각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채권자, 그리고 채무자 거요. 그리고 제3채무자는 잘 모르죠,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에 있는 내용을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구채권의 표시는 내가 받을 채권 금액 적어주시고 그 채권의 요지 적어주시고, 그리고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그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별지 목록으로 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고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되고, 신청 취지는 변경함이 없이 그대로 똑같이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여기 별지 목록 순서가 없다면 순서를 빼고 별지 목록이라고 변경해 주시면 되겠고요. 신청 원인 관련해서는 피보전 권리의 존재, 그리고 채무자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것 같다라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전의 필요성인데, 보전의 필요성은 지금 내가 가압류 신청을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본안소송의 승소 판결 받더라도 내가 집행불능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내가 미리 신청을 해서 인용받을 이유가 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다음으로 담보 제공에 관한 의견은 결국에는 내가 현금 공탁하기가 너무 부담되니까 현금 공탁 말고 보증보험회사가 발급하는 어떤 그런 문서로 가름할 수 있게 해달라, 그 의견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어서 소명 방법은 본문에서 우리가 첨부했던 그 증거 자료들, 그거를 여기에 그대로 옮겨주시면 되고, 이것이 왜 소명 방법인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 채권 가압류 신청에서는 채무자 소유지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된다는 거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변호사가 작성한 채권 가압류 신청서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채권자 인적사항, 그리고 채무자 인적사항, 그리고 제3채무자 인적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변호사가 선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대리인이라고 해서 변호사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똑같이 가압류할 금액, 이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 금액이죠. 그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고, 피보전 권리 요지는 아까 우리가 다운받은 양식에서 봤던 내용대로 그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이 발생하게 된 그 원인을, 요지를 간단하게 적어준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역시 보증금 반환 채권의 발생 원인, 보증금 반환 채권의 그 내용이죠. 그 내용이 길기 때문에 별지로 역시 뺐습니다. 그리고 신청 취지는 아까 다운받은 양식하고 똑같이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청 원인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 신청 원인 부분에서 약간의 전문성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결국 신청 원인의 골자는 뻔하죠. 이 내용들은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내용은 길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피보전 권리의 존재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썼던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바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즉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인 거죠. 그리고 보전의 필요성, 지금 내가 가압류를 인용받지 못하면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불능될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가압류를 인용받아야 한다, 그 보전의 필요성을 적은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보 제공에 관한 의견입니다. 결국 그 골자는 다르지가 않죠. 다만 이 피보전 권리 발생 원인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들이 좀 전문성의 차이가 나는 건데, 결국에는 이 사건 내용 엄청 깁니다만 제가 약간 축약을 한 거거든요. 결국엔 그거죠. 내가 이러한 사유로 내가 채무자한테 받을 돈이 있다,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쓴 것인 거죠. 그리고 이어서 소명 방법들, 본문에 썼던 그 소명 자료들 여기에 기재를 해주신 거고, 그리고 첨부 서류는 아까 내용과 똑같습니다. 여기는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 이임장이 들어간 거고, 아까 송달료 납부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 주소지 등기부등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제출하시려는 날짜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신청 대리인이라고 해서 변호사가 들어있긴 하지만 원래대로라면은 당사자가 직접 하신다면 채권자 홍길동, 그리고 여기에 서명 날인하시면 되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재를 한 거고요. 그리고 제출하시는 법원 적어주시고, 그리고 별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는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채권 가압류이기 때문에 임대차 보증금 채권이 발생하게 된 그 원인을 적으시면 되는데, 아까 적으신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붙여쓰기 하셔도 크게 차이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서면을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서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먼저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인적사항이 있는 부분은 역시 똑같고요. 그러나 이 부분은 이제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신청대리인이 기재가 돼 있을 뿐이고요. 청구채권의 표시, 여기는 따로따로 기재를 하지 않고 한꺼번에 합쳐서 기재를 했죠. 그래서 가압류 금액, 피보전권리 요지, 그리고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별지로 뺐다. 근데 여기는 청구채권의 표시와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가 이게 나눠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취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신청 취지 내용 똑같고요. 이것은 붙여쓰기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신청 원인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 그랬죠. 이 부분이 약간 구체적인 어떤 전문성의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이 부분이 피보전 권리의 존재,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존재할 것 같다는 내용을 기재한 부분이고요. 여기서는 이 부분이 이제 피보전 권리의 존재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까지 가요. 그리고 이 부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 임대차 계약,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거죠. 보전의 필요성 부분이요. 보전의 필요성 부분은 여기 이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내용은 약간 구체성의 차이만 있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보 제공에 관한 의견, 그리고 여기는 이 3번이죠. 그래서 내용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기재했느냐, 그 차이, 그리고 목차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눴느냐, 그 차이만 있는 것이지 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소명 방법, 여기도 똑같이 소명 방법 기재를 했고요. 그리고 첨부 서류 부분 역시 똑같이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날짜, 그리고 법원까지 역시 똑같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별지 부분, 이거는 이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게 된 그 원인을 적어주시는 거라고 했는데, 여기도 역시 똑같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가압류 신청 진술서가 첨부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압류 신청 진술서를 별도로 작성해 첨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떠신가요? 결국 뭐 큰 차이는 없죠. 결국 골자는 뭐다? 채권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피보전 권리의 존재, 그리고 보전의 필요성, 그리고 담보 제공에 관한 의견이 들어가야 되고, 소명 방법이라는 거, 그리고 인적 사항들 다 들어가야 되고, 채권 가압류 신청은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대해서 한 가지 특이점이 있다면 채무자 거주지, 채무자 주소지에 그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반드시 제출이 돼야 된다. 이 차이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